정관 수술했어? 뭘 메스를 바로 꺼는데 맹장용 수술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렇죠? 남성성이 뭐 저하된다, 터질 수 있다든지. 그렇게 따졌으면 벌써 저희 비뇨기과에서 정관 수술하고 고환 터졌다고 오는 환자가 한둘이 아니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에서 비뇨기과를 개업하고 있는 윤철용 원장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몇 개 대학병원에서도 스텝으로 일을 했었고, 미국 국립의료원 이런 데서 연구학자로도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어쨌든 임상이랑 기초 연구도 하고 경력을 좀 쌓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있어서 네네. 질문드리고 싶은데, 정관 수술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아프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정말 아픈가요?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하게 하는 수술 중에 예를 들어서 맹장염 수술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네. 맹장염 수술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렇죠? 그거에 한 10분의 1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취가 풀리고 나면. 왜냐하면 맹장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살을 절개를 하고 근육도 해집고 들어가고 배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관 수술 같은 경우는 진짜 국소 마취로, 요즘은 이제 무도 정관 수술이라 그래서 칼집도 안 나요. 그러니까 특수 기계로 정관만 딱 집어가지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아파가지고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겁날 정도의 수술은 아닙니다. 정관 수술을 또 하면 약간 남성성이 뭐 저하된다, 뭐 약간 정자가 뭐 예를 들면 줄어든다든지 그런 속설이 또 있어요.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설이죠. 카더라인데 남자를 남자답게 하는 게 남성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 역할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물론 95% 이상 고안에서 만들어져요. 그건 맞는데 정관 수술이라는 거는 정자가 나가는 길만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강남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퇴근을 하려고, 어떤 사람은 역삼동 쪽으로 가고 싶고 역삼역 쪽으로 가고 싶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대역 쪽으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대역 쪽으로 가는 길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막혔어요. 같은 역에 있지만 역삼역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거는 정자가 나가는 통로일 뿐이지, 남성 호르몬은 같은 고안에서 만들어지지만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막았다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타당성이 전혀 없어요. 정관수술을 했더니 남성성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이른바 카더라일 뿐이지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길을 이제 막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자가 뭐 배출이 안 돼서 막 예를 들면 터질 수 있다든지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으면 벌써 저희 비뇨기과에서 고환 터졌다고 오는 환자가 한둘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정관 수술을 많이 하던 나라인데 고환 터졌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정자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정자랑 정액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사정을 해서 나오는 분비물, 요도 통해서 나오는 분비물을 정액이라 하는데, 그거는 그거의 한 99%가량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전립선이나 정랑이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만들어져요. 실제로 정관을 통해서 고안에서 나오는 정자의 양은 전체 정액의 양의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아주 극소량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 묶었다 그래가지고 뭐 고환이 붓는다든지 터진다든지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럴 일은 네, 없는. 절대 없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술을 이제 했다가 네. 다시 복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관 복원술이죠. 네. 그거는 정말로 네. 100%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술 술기도 좋아지고, 옛날에 진짜 오래전에는 그냥 나안이라 그러죠. 그냥 맨눈으로 보고 수술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현미경 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통률이라 그러는데, 막혔던 길을 다시 뜰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주는 기술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하면 웬만하면 98%, 99%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다시 뜰어줬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임신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도 올해 문을 닫아놓으면 기계들이 낡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재가동해도 옛날만큼 생산량이 안 늘어나는 것처럼 정관 수술을 해놓고 횟수가 가게 되면 고환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정자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정관 수술을 하고 3년 내에 복구 수술을 했다, 정관 복원 수술을 했다 하면 실제로 그게 임신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8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개통률도 떨어지지만 가임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길을 복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복부했다는 것 자체가 임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정관보건술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자녀분이 몇 명 있는지, 가족 상의는 된 건지 그런 거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그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정관수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죠. 그러면 다 같은 이유로 저- 하시는 건가요? 저 대학병원 교수할 때 저보다 한참 연세 많으신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와가지고 임 교수 나 날 잡고 정관수술 한번 해달라 그런 적도 아. 있을 정도니까 의사 선생님 중에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직업이 의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뭔가 이제 피임법이 필요한 거죠. 뭐 직업이 뭐든 의사라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어요? 당연히 비뇨기과에서 저희한테 문의하고 수술 받습니다. 그럼 그 지인 교수님 수술을 해주셨나요?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저보다 조금 직급이 높으신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3개월 지나고 나가지고 정자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없다고 나왔어요. 잘 끝났어요. 3개월 동안 사실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혹시라도 혹시나. 예, 위에 교수님이신데 음, 저를 믿고 와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곤란해질 수 예, 있으니까.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수술 직후부터 네. 100% 피임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느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지시키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묶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절단을 해서 길을 끊어버리고 그 길을 또 2중, 3중으로 묶고 그래서 절대로 못 통하게 해 해도 0.1% 정도 재개통률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이제 길을 끊었단 말이에요. 이제 못 넘어오겠죠. 네. 못 넘어오는데 문제는 끊기 직전에 그 끊는 자리를 넘어온 차들이 다리 위에 있는 차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차들은 시간이 가면 넘어올 수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해서 정관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차단을 해버려도 그 차단된 말단 부위, 그러니까 배출되는 부위 쪽으로 남아있는 정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어서 걔네가 완전히 배출될 때까지는 피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최소한 3개월 정도, 수술 후에 3개월 정도까지는 콘돔을 쓰시든 무엇을 하시든 피임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정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20회 정도, 자이행위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 20회 정도 사정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반드시 다시 내원해서 정자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자가 없다라고 증명이 돼야지 완벽한 이제 피임 상태이니 별도의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지셔도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막차를 탄 정자들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있습니다. 의외로 뭐 몇 마리나 있겠어. 그리고 걔네들이 얼마나 살겠어 하는데 실제로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월간 20회 사정을 한단 말이죠. 네. 사정량이 보통 한 2.5cc 뭐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20보면 뭐 50cc 이상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까지 나올 때까지도 통계적으로는 살아서 정자가 나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자가 이게 생명력이 진짜 강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들어가 정자의 크기가 난자의 크기보다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커다란 생명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수술하면 정액이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거죠?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는데 정자랑 정액을 구분하자.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사정을 할 때 요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분비액을 정액이라 그러죠. 정자는 그게 아니라 고안에서 나와 있는 단세포죠. 임신을 시키기 위한 세포를 정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자의 양은 0.1%에서 뭐 5%가 될까 말까 하다고 돼 있어요. 정액량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 1%가 줄었다. 그러면 99% 정액량이 보존됐는데 과연 그게 줄었다고 누가 인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못된 지식입니다. 물론 무엇인가 몸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딸모니네 때문에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정액량이 줄어들어서 와 내가 정관 수술을 했더니 정액량이 줄었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정관 수술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정자가 나와서 문제였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는 운이 좋은 지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이드라인을 환자분도 반드시 따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석 달 기다려 보시고 마지막에 와서 그 이후에 정자 검사 반드시 해서 무정자 상태인 거 확인할 때까지는 반드시 피임하시라고 지금도 그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